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어디입니까? 네. 자, 올해 특히 주목을 해야 할 지역은요, 두 군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전, 하나는 어디요? 세종입니다. 제이슨 K님 반갑습니다. 제이슨 K님. 네,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우리가 대전이라 하면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고 주목해야 할 지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크목련이 있는 대전의 둔산동이에요. 네, 둔산동. 자, 둔산동의 크로버 아파트 우리 가격을 한번 볼까요? 보면 크로버 아파트는요, 크로버 아파트는 초품화가 아니죠. 한마루 럭키 아파트가 차라리 초품화인데 91년 12월에 지어져 가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30년이 됩니다. 2022년 12월이 되어야지 30년이 되었고요. 1632세대라고 합니다. 자, 매매가를 볼까요? 제일 작은 평수 30평인데요. 30평에 12억 2천에 2층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떨까요? 플러스 3억을 더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3억. 그러면 15억 2천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15억 2천 정도인데 내가 15억 2천에 뭐 84타일 대전에서 뭐 어떤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과연 비쌀까요? 쌀까요? 그걸 고민한다면은 대전광역시 인구가 130만 정도인가 150만 정도인가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최고의 대전 아파트 신축, 특히 둔산동에 있는 신축을 15억에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합리적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그것은 천하도 안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살 수 없는 금액대고 여기서 이제 실거주자만 따라 붙기 때문에 조금 이 상승 동력은요, 추진 동력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100억대 자산가나 1000억대 자산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그냥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갭 금액, 그게 어딘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대전의 대장 아파트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저는 대전이 참 좋긴 좋아요. 자, 대전을 제가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전의 입주 물량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V자 반등이긴 한데 24년 이후에는 또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전이 지금 2022년 2024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 하락 꺾이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있는 제가 주로 보는 것이 뭡니까? 트리플 시티죠. 네. 자, 대전 도안에 상대동에 있는 도안신도시 5블럭에 있는 트리플 시티 5단지인데요. 지금 34평이 최고 얼마 찍었습니까? 8억 3천을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7억 700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자, 1억 한 2천 정도 꺾였습니다. 1억 2천 정도예요. 네. 어마무시하죠? 네. 1억 2천이 꺾였는데 좀 더 빠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전세가가 지금 보면 압니다. 자, 트리플시티 5단지 트리플시티 5단지의 전세가를 볼게요. 34평의 경우 단일평수죠? 전세가 보세요. 지금 3억 5천부터예요. 3억 5천부터. 자, 5억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억은. 왜? 3억 5천, 3억 5천대가 나와 있는데 5억이 거래가 될 리가 좀 만무하겠죠. 물론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요,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전세가가 3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매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6억 6천부터 나와 있어요. 6억 6천요. 집이 안 팔린다는 거죠. 네, 이거 보세요. 16층이요 7억에 나와 있어요. 네, 7억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분명히 21년도에 8억 3천에 3건의 거래가 찍혔는데요. 3건의 거래가 찍혔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7억 7백이라는 금액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세가요. 전세가가 3억 5천 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매매가가요. 지금 얼마가 나와 있다고요? 6억대 나와 있다 했죠? 6억 6천 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6억 9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7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가 3억 5천이다. 그러면 갭이 3억 5천이라고 합니다. 갭이 3억 5천이다. 자, 여기서 투자자가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3억 5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전이나 세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실거주 목적으로서는 좀 더 기다려보세요. 네, 올해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요. 적당한 금액대가 또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때 저는 대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실거주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24년에 들어갈까요? 글쎄요. 24년은 조금 다른 지역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대전에서 실거주할 집을 찾는다면요. 저는 트리플 5단 지역에도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 금액대가요. 합리적이에요. 6억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평단가를 볼까요? 평단가. 자, 인근의 트리플시티 9단지가요. 평단가가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인데요. 네, 물론 초품화가 아니죠. 트리플시티 9단지 같은 경우는 상온초 느낀 초품화고요. 고려시대 건물터 뭐예요? 거의 유적지인가요? 네. 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물론 여기가 평수가 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부자스러운 부자 느낌이 나기도 해요.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금액대가 더 빠지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진입할 타이밍이 있고요. 금액대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너무 비싸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얼마 더 먹으려고요? 초품화예요? 아닙니다. 초품화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전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지역 중에서 5단지 매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나 이 휴먼시아 때문에 5단지가 저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공 아닙니까? 주공. 임대 아닙니까? 임대인데 상대초가 요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5단지가 좀 꺼려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대전에 추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전세가는요, 입주 물량이 정리가 되면은 서서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전세가 하락이 일어났죠? 전세가 하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전세가는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24년에 또 입주 물량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갭으로 들어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직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은요, 좀 더 지켜봤다가 트리플시티 5단지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선생 또 지 물건 판다 넘긴다 하시는데 제가 좋다고 하는 물건 전부 다 갖고 있으면요, 전 대선 후보 나갔어요. 180채 갖고 있는 거 저 한 300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입주를 하고 있고요. 뭐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뭐 도안 어울림 하트 12단지 이렇게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거 10억 이거는요, 조금 비싸다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복경초가 뭐 23년 뭐 이렇게 있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거 하고요, 도안의 7억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고 우리가 세종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도안이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게 11억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대가 대전이 좋을까요? 세종이 좋을까요? 두 개를 부딪힌다면요, 둘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종이 뭔 일자리가 있어, 다 공무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종은요, 전국구예요.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세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시를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옵저버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 과거에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요, 그만큼 하락이 왔을 때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투자자가 겁먹고 패닉 셀링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국회의사당이 갑자기 이전해 온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은요, 저도 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데 약간 안타까워요. 왜? 진입을 못하니까요. 입주 물량이 일단 많았고 전세가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만 그냥 냅다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진정이 될 거예요. 진정. 그리고 규제 완화, 이 흐름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22년 하반기에 매수를 한다. 22년 12월쯤 아니면 23년 1월에 매수를 한다. 제가 강조해 드리는 대구에 들어가지 않고 대전이나 세종에 먼저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25년 초반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빠져나와서요, 또 들어갈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또 갈아타기 투자예요. 저는 갈아타기 투자를요, 23년 중반, 25년 중반, 27년 중반으로 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를 찍어 드린 거죠. 그 계획대로 우리는 계획으로 실천이 가능하면요, 그렇게 실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실행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네. 파이어님께서 규제는 절대 완화 안 할 거임 이렇게 하셨는데,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렬이 형님께서 되시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같은 게, 그것도 조합원 지위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넘겨주는, 그게 또 양도를 지위 양도하는 것도 제한한다, 이런 게 또 발표가 되었어요. 투기과열지원회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거는요, 민주당 180석에서 마음대로 하십니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규제 지역 전면 완화예요. 전면 폐지. 그걸로 할 거예요. 일단 해보자. 규제 지역 전부 다 완화 때리고요, 국토부 장관부터 바꿀 거 아닙니까? 완화를 하고, 그러면 중과부터 폐지된다 이거죠. 중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다주택자들한테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로 규제가 점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24년 6월에 지방선거합니다. 파이어님, 24년 6월에 지방선거합니다. 예? 그때 선거 결과가 매우 두려울 겁니다. 왜? 대통령, 그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에요. 선거가 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걸 염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4년도 지방선거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한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규제 반대만 할 수는 없어요.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하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권의 정책이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한간에서는 규제 완화해주는 것은 자기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해줄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요, 그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대세의 흐름대로 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왜? 대구나 인천이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한 곳, 3년 동안 세례수가 한 15% 증가하는 그런 곳, 죽어난다고 곡소리 하기 때문에, 예? 그거 2024년 6월에 지방선거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난리치니까요. 자, 대전이요, 이렇고, 자, 세종으로 가보면요, 네? 인간 세종 갑시다. 대전 부동산이 방금 트리플 5단지가 7억대이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가 10억 11억 한 거를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방금 밑에 있는 이 아이파크가 있잖아요. 전세가 얼마입니까? 자, 21년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아직까지 전세 92개, 월세가 4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전세가 3억 5천이에요. 네, 3억 5천. 신축이 입주를 하잖아요. 자, 세대수가 1254세대, 밑에 있는 건요 1300세대, 2500세대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안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전세가가 지나치게 또 낮죠. 3억 5천.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전세 4억 들어갑니까? 신축에 3억 5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방의 무서운 점이에요. 전체로 따졌을 때 이 2000 몇 세대의 입주 물량은요,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2500세대. 하지만 이 2500세대의 전세가 소진될 때까지는요, 그 주변 지역이 초토화됩니다.